농업이라는 게요, 사실 상당히 많은 관심과 관찰력이 중요해요. 저는 토양을 한 사람이고요, 병리한 사람이 오고 둘이 똑같은 작목을 쳐다보면요, 저는 이게 양분적이나 토양적인 문제로 많이 보이고요, 병리하신 분은요, 이게 무슨 병이 왔나 이걸 봐요. 그래서 석회 하나 보여드려. 이게 고추예요. 고추에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석회 결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탄저예요, 탄저. 근데 탄저가 이렇게 끝에 찍힐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 지금 좀 찍혔죠. 여기가 병증이 면이 발생을 하면 이게 석회인가. 그래서 관찰과 주의와 아는 만큼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토양을 배우고 비료를 배우려고 하시는 자체가 저는 되게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감사한 거죠. 뭐냐면 기본적인 근본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석회 결핍이라는 건요, 내 몸속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칼슘을 먹는데 칼슘을 못 먹어서 안에부터 썩어 나와요. 그게 밖으로 보였을 때가 이 모습이에요. 그런데 탄저는요, 내 몸속에 있던 탄저균이 표출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밖에서 나를 공격해 오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뭐가 틀리냐? 이게 틀린 거예요. 칼슘 결핍은요, 씨가 먼저 나가요. 씨가 먼저. 우리 고추 먹다가 씨 검은 거 나오죠. 칼슘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배해서 먹으신 거예요. 그게 더 심해서 진화가 되면 그게 밖으로 보이는 건데, 탄저병은요, 씨는 어때요? 말짱합니다. 왜? 내 몸은 건강한 거야. 누가 공격을 한 거예요? 밖에서 나를. 그래서 씨는 멀쩡하고 몸만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뭐가 있냐면 관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공부를 하고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결론을 내리고 처방을 하시거나 진행을 하시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산수를 할 겁니다. 산수. 수학도 아니에요.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먼저 하는 게 산수죠. 사과 3개를 더하면 30이 되고요. 사과와 바나나 2개를 더하면 18이 되고, 바나나와 여기 야자 껍질이에요. 야자 껍질을 빼면 2가 되면, 야자 껍질, 사과, 바나나를 더하면 뭐가 될까요? 식물체를 구별하고 판명하는 데는요, 서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왜? 왜 그러냐면 사회고 과학이라 그럴 수 있겠지만 수학은 정답이 몇 개예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문제를 같이 쳐다보고 있죠. 그런데 답이 하나로 통일되나요? 안 되죠. 왜? 보이는 게 다른 거예요. 이 정답이 뭐라고요? 14, 16, 또 24, 8. 14가 15다, 15. 또 왜 15는 또 왜 나와요? 15. 이게 다들 답에 대해 말씀하실 때는 다 자기가 본 게 있고 생각을 해서 계산을 한 거죠. 여기까지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죠? 여기까지도 맞아요? 여기까지 맞았죠? 이제 눈을 크게 뜨세요. 여기까지도 맞아요? 맞았죠? 그러면 아하 나오죠? 아하 나오죠? 이제 아하 나오는 거예요.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야자 껍질이 뭐예요? 2예요? 1이에요? 1이 됐죠. 사과가 뭐예요? 사과는 10. 이거는 다 알아. 바나나가 3이에요? 4예요? 3이잖아. 이거와 이거를 우리는 놓친 거예요. 근데
저 차이가 어디서 온다? 우리 포장 내에서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에이. 김 사장, 나 뭐 입이 노라니까 뭐 줘봐. 줘. 똑같은 걸 보고 있는데도 달라요. 자, 바나나 껍, 자, 1, 13. 그래서 14가 답이에요. 14. 14. 14. 14 맞추신 분. 양심적으로 14 맞추신 분. 14. 자, 그러면 이제 알려드렸죠. 그죠? 이제는 맞추셔야 돼요. 이제는 우습죠, 문제가. 조금 무서워져요, 문제가. 왜? 아, 똑같은 속임수를 쓰니까. 그죠? 요거 됐죠? 사과하고 말하고 말발끝만 바꿔놓은 거예요. 요거 되죠? 요거 됐죠? 됐죠? 그러면 1 더하기 10 곱하기 2 하면 11에 2 곱하면 22가 되네. 또 아니에요? 곱하기 먼저 하고 21. 그죠? 요번에는 개수의 함정이 아니에요. 무슨 함정? 더하기야 곱하기의 문제. 곱하기를 먼저 하고 더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쨌건 토양 비료가 됐건 다른 과정이 됐건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 둘 못 쉬는 거 아니고요. 더하기하고 곱하기 먼저 해야 되는 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얼마큼 적용시켜서 얼만큼 내 밭에, 내 작목에, 내 토양에 맞춰 나갈 것이냐. 그런데 그동안에 여기 영농을 오래 하신 선배님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동안에 뭘로 갔습니까? 그동안의 경험, 노하우로 갔죠. 그거 무시할 수 없는 게 맞아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얼마 안 되신 분들 아니면 또 새로운 상황이 온다. 아니면 새로운 날씨라든가 기후에 왔을 때 그거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미스, 놓치는 부분을 놓치지 않고 실수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 줄일 수 있는 현재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다? 이 토양 검정. 토양 검정을 해서 최대한의 미스를 피해간다. 그래서 이제 일부는 토양 검정에 대해서 조금 미심쩍다? 아니, 조금 불신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좀 탐탁지 않아 하시는 분들은 그럽니다. 야, 그거 해봐야 뭐 정답도 안 나오고 그거를 한다고 되지도 않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어떤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양분에 대한 부분은 해결하고 가자는 거죠. 양분 해결 잘한다고 병이 안 오냐? 야, 그거 다 해도 야, 나 그거 벼 다 쓰러지고 너 벌레 다 되들어. 우리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토양이나 양분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제껴놓고 나머지 날씨라든가 아니면 병의 중이 왔을 때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최소한의 리스크를 줄여놓고 가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양 검정이라는 걸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우지 않고 있었던 게 요거. 첫 번째 시간에는 요거예요. 요거. 요게 제일 중요하다. 작물을 토양 검정 맡기기 위해서는 한 달 전쯤에 골고루 뿌리가 있는 데서 편지 봉투를 하나 정도만 떠서 의뢰하시면 토양 검정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일은 끝이다. 그 얘기고, 그랬을 때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며 어떤 값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할 얘기들은 토양 화학과 물리가 중복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서 조금 빠르게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요 부분에서는요, 한 가지만 봐주시면 돼요. 요거 토성, 토양 물리와 관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이 잘 빠질지, 양분을 오래 갖고 있을지, 양분을 잘 잃을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은 뭐냐? 이 얘기 하나 하고 갈게요. 토성만 이해를 하면 내 밭과 저 밭이 왜 다른지, 내 포도와 제 포도가 왜 다른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뭘 그린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가게됩니다. 제가 여기 있죠. 두 마리가 있고 배우자가 있고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 씨와 요거 안 봐도 돼요. 최 씨하고 이 씨하고 살다 보면 의견 충돌이 나죠. 최 씨하고 이 씨랑 의견 충돌이 나면 누가 이겨요? 최 씨가 이겨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황 씨하고 이 씨하고 의견 충돌이 납니다.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황 씨가 이기지. 최 씨 고집하고 황 씨 고집이 대단하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최 씨하고 황 씨하고 의견이 나면 이 씨 여기 있죠? 최 씨 있죠? 여기 황. 최 어디 있어요? 여기. 여기는 어떻게? ing 진행 중. 아직 결론은 안 났어요. 무슨 얘기냐? 제 가게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흙도요. 흙만의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질을 얘는 물을 조금 잘 빠져, 잘 안 빠져, 양분 조금 많이 갖고 있어. 이게 아니라 다 붙여놓은 거예요. 이렇게 몇 개로? 12개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더 자세히 할 건 없고요. 식토라는 건요 점토질이에요. 사토 찾아보세요. 사토라는 건요 모래예요. 그래서 고운 흙과 거칠은 흙이 얼마나 섞여 있냐에 따라 서로 정확하게 수치화해서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옆집이 일주일마다 물을 풉니다. 나도 일주일마다 물을 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똑같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논이 돼요. 왜? 저쪽 집은 사질토고요. 내 밭은 식토예요. 식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줬더니 이 집은 농사 엄청 잘하는데 그래서 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줬더니 여기 뭐가 돼요? 논이 되는 거예요. 논이. 이 사람이 비료를 10포를 줘요. 나도 10포를 줍니다. 어떻게 해요? 양분이 많아요. 무슨 얘기냐? 점토가 많이 들어서 있을수록 물도 오래 갖고 있고 양분도 오래 갖고 있어서 서로 다른 토양이기 때문에 다르게 관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르게 관리를 할 때 아까 얘기한 중간에 값들이 똑같이 10포 대주고 농사지면 이 집은요 적어져요. 양분이. 근데 이 집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 양분 값을 판단할 수 있는 값이 토성이라는 거다. 그 다음에 12처방서니까 요거 하나 해드릴게요. 칼슘과 마그네슘과 가리 적당한 수치가 있겠지만 얘 비율에 따라 생산량이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칼슘이 제일 많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가리예요. 이래야 재배가 생산적으로 잘 되지. 이게 제일 많고 이게 그 다음 이러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이 사실은 뭐 이게 6에 3에 1일 수도 있고 작목마다 다 틀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가져갈 건 9대 3대 1이다. 그리고 얘네들이 서로 역전이 돼서는 되지 않는다. 칼슘 제일 많죠. 9, 14. 칼륨 아니 마그네슘으로 가지. 마그네슘, 칼륨 14에 7에 2. 이게 서로 바뀌면 불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게 토양 검정 결과를 보고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특히 연속 생산성인 작목, 토마토, 가지, 오이, 고추 이런 작목에 있어서는 이 값이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생산량이 급격하게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비료에 따라 너무 많은 마그네슘을 쓰게 되면 칼슘이 상대적으로 마그네슘보다 적어지면 화학 시간에 또 배웠죠. 기랑 작용이 어떻다. 어떤 게 많아지면 어떤 걸 못 먹고 어떤 게 먹으려면 어떤 거랑 같이 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큰 비율적으로는
931 정도가 된다. 이 정도 하고요. 여기 나와 있죠? 칼슘이 제일 많아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칼륨. 그런데 조금 헷갈리실 수가 있는 게, 마그네슘이 더 많은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이거는 그래프로 얘네들이 적정한 수치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숫자를 보는 게 더 맞습니다. 그래서 14에 7에 2. 이렇게 칼슘, 마그네슘, 가리의 비중은 맞춰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요거 정도는 계속해서 알고 있으시는 게 좋아요. 다 필요 없이 요거. 칼슘, 석회. 같은 말이다. 마그네슘, 고토. 같은 말이다. 붕소, 붕산, 붕사. 요거 하실래나 모르겠네. 붕소, 붕산, 붕사 뭐가 달라요? 붕소, 붕산, 붕사. 헷갈려 넘어갈까요? 붕소, 붕산, 붕사. 아마 다음에 형 교수님이 하실 것도 같은데요.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붕소라는 거는요, 이렇게 써놓은 걸 이름이에요. 이름. 그리고 붕산은요, 이 양분이 들어있는 돌가루. 돌가루. 붕산은 뭐냐면요, 이 돌가루에서 우리가 원하는 성분을 빼놓은 거. 그러면은 물에 잘 녹는 건 뭐예요? 붕산하고 붕사 중에? 붕산. 그래서 붕산이 그런 가격도 어때요? 제일 비싸겠지. 붕산이. 그래서 이 붕소를 이렇게 쓰는데 김장할 때 하얗게 뿌리는 거 있죠? 그게 붕사. 그리고 녹여서 쓰는 붕소 비료가 붕산.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갑니다. 토양 화학 시간에 배웠으니까 복습해 볼게요. pH 언제가 제일 좋아요? 산성, 중성, 영유성 중에. 중성. 저는 산성이 좋아요. 저는 산성에서도 농사 기가 막히게 집니다. 그런데 비료값이 많이 들어요. 중성에서 10개 주고 농사 질 거예요. 산성에서 농사 지려면 20개, 30개 써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아까 고추랑 똑같아요. 사장님, 저는 비료를요, 한 40개 썼으니까 한 근에 18,000원 주세요. 이러지. 그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 요 막대기가 쉽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우리 화학하신 분들 설명을 드렸겠지만, 가운데가 좋다라는 게 아니라 왜 가운데가 좋은지 아니면 선정을 해보세요. 요 막대기가 밥 먹는 양이에요. 밥 먹는 양. 얘 많이 먹어요? 적게 먹어요? 적게 먹어요? 많이 먹어요? 적게 먹죠. 그러면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가장 밥을 많이 먹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 많이 먹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못 먹잖아. 그럼 빨간색. 빨간색 얘네 많이 먹네. 근데 어떻게? 얘네들을 많이 못 먹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밥을 가장 많이 먹을 수 있는 색깔 부분이 어디예요? 색깔 부분이. 주황색? 주황색. 하늘색. 그죠? 주황색과 하늘색을 따라서 내려가 보세요. pH가 얼마인가? 그래서 중성에 맞추는 거예요. 저는 이 빨간 데서도 농사 잘 집니다. 빨간 데서도. 대신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잘 못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을 많이 줘야지. 밥을 많이 줬으니까 고추값도 한 근에 18,000원을 받아야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성을 맞추라는 거예요. 중성. 같은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질소 있죠? 질소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요. pH가 높으면 가스가 나오고요. pH가 낮아도 가스가 나와요. 퇴비 주고 바로 심으면 작물 타요, 안 타요? 불도 안 보셨는데 왜 타요? 퇴비 바로 뿌리고 고추를 바로 심으면 잎이 탄다고 하죠. 그래서 무슨 피해래요? 가스 피해. 가스 피해 아니에요. 가스 피해 아닙니다. 암모니아가 가득 찬 방에 고추를 넣어놓으면 고추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꽃은 잎이 타는 이유는요, 암모니아 가스의 문제가 아니라 암모니아 수,
암모니아 물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암모니아 가스가요, 물에 엄청 잘 녹아요. 그러면 아침에 가스가 솔솔솔 올라오면 고추 끝에 이슬이 맺혀 있죠. 그럼 첫째 날 딱 녹으면 그때는 안 독하니까 안 타요. 그러니까 낮에 해가 반짝 뜨죠. 그럼 어떻게 해요? 물은 날아가고 가스는 입에 붙어 있겠죠. 둘째 날이 됩니다. 또 가스가 솔솔솔 올라오는데 둘째 날 또 아침 이슬에 의해서 입이 싹 맺히면 전에 있던 암모니아 가스가 일단 녹을 거고, 그 다음에 올라오던 가스가 또 녹겠죠. 또 말라. 그때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축적되고 축적되고 축적되다가 어느 정도 농도를 넘으면 그때 입이 빨갛게 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pH가 너무 낮아도 높아도 가스라는 거는, 아니 질소라는 거는 하늘을 해서 날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돈을 준 게 효로록 하고 가스로 날아간다. 그래서 pH라는 게 중요하다. 원리니까 이해해 드려 볼게요. 흙은요, 다시 유기물로 가볼게요. 유기물이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주머니. 그럼 유기물이 없는 토양 내에서는 재배가 안 돼요, 돼요? 됩니다. 뭐가 주머니 역할을 하니까? 흙이. 그런데 여기 떼알 구조가 있나? 없네. 아니야, 이걸로 하면 돼요. 토양 또 배웠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이거 설명 안 해서 해. 마이너스예요. 자,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만나죠. 그래서 흙을 만드는 건데 무슨 얘기냐? 모래에서 농사져요, 진흙에서 농사져요? 중간에서. 맞아요. 그 중간이 뭐예요? 예. 얘는 모래예요, 진흙이에요? 얘는. 아니, 얘는 여긴 써놓은 거는 그렇지만 작은 게 모래예요, 진흙이에요? 작은 건 진흙, 큰 건 모래. 그래서 작은 거와 큰 게 서로 뭉쳐져 있어야 큰 공간과 작은 공간. 큰 공간에는 공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작은 공간에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양분은 어디 들어가요? 양분은? 아니, 물에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큰 공간을 확보해야 뿌리가 숨을 쉬는 거고, 작은 공간을 확보해야 양분과 물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게 칼슘이래요. 그리고 마그네슘. 그래서 pH를 조정하는데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필요하겠지만 토양이 잘 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도 얘네들이 기여를 한다. 그래서 토양 계량제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석회 고토가 3년에 한 번씩.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뭉치는 모습을 제가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칼슘과 마그네슘, 유기물 이런 애들이 구조를 형성해서 큰 공간과 작은 공간을 만든다. 이렇게. 이게 토양이고요.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이 옆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붙고 여기에 다시 또 마이너스가 붙고 해서 서로 뭉쳐진다. 그러니까 이런 자료들은 4시간을 토양 비료를 다 할 때는 못 해드리는 거야. 근데 이렇게 저희처럼 이렇게 토양 비료학과가 개설되어 있으면 기본적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거. 이제는 구제역과 조류독감이 옛날처럼 시끄럽지는 않죠. 근데 옛날에 구제역하고 조류독감 엄청 심했죠. 그러면은 닭장이나 우사 있는데 지나갈 때 길에다 뭘 뿌려놔요? 이거. 생석회. 생석회 뿌려놓죠. 그러면 그때 다 뿌렸으면 되는데 저게 그때 한참 전화가 왔었어요. 이거 써도 되냐고. 왜 밭에다가 뿌려도 되냐고.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어떻게 대신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는 한 10포대까지 쓰라고 하거든요. 300평에. 그런데 소석회는 요거보다 조금 독하니까 양을 줄였고요. 생석회도 양을 줄였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석회 고토보다 강한 알칼리성을 띱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종 1, 2주 전에 기르면 기를수록 좋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독한 거기 때문에 이 탭이나 비료하고 만났을 때 가스를 분출할 확률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정식 기관과 거리를 둬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좋다. 그래서 요것만 주의하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자재입니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왜 블루베리 이런 거 특히 산성 토양에서 재배를 해야 되는 분들은 pH를 오히려 좀 낮춰야 돼요. 그리고 아까 이제 토양 검정서 볼 건데 일부 pH가 너무 높은 토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때 쓰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300평 기준으로 pH 1을 낮추고 싶다면 유황이라는 게 있어요. 유황 가루. 그걸 한 100kg 정도. 근데 요것도 아까 얘기한 토성이라고 그랬죠. 기본적인 갖고 있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기준은 한 50kg에서 100kg인데 점토가 많을수록 100kg에 가까우면 되고요. 모래가 많을수록 적은 양에 가까우시면 된다. 이렇게 뿌리고 계량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독해요. 이 피부에 닿고 그러면 좀 위험하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요게 그래서 입상으로 나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유황을 사용을 해서 pH를 낮춰준다. 그리고 제품화되어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제품에 따라 사용 방법, 사용량을 조정하시면 된다. 그리고 기존 내가 재배하고 있는 특히 과수 같은 경우는 토양 개량하기가 힘든데 요거 사용하시면 괜찮아요. 구연산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유황보다 훨씬 그 산도를 낮추는데 조금 독성이 조금 적어요. 그래서 요것도 pH를 조정할 수 있는 물질이 석회고토, 유황, 그 다음에 구연산,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제1인산가리라는 게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pH를 조금 조정할 수 있다. 사용 방법이나 사용량은 제품화되어 있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되니까 그 정도 사용해 주시면 될 것 같다. 물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요것만 하나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 요것도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놓은 자료인데 하나 해볼게요. 자, 이제 이게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흙이 현미경으로 쳐다보면 저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면 비가 와요. 비가 와서 물이 이렇게 차 올라가겠죠. 그러면 비가 싹 쏟아지면 표면 위까지 물이 이렇게 차 있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딱 그치면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표면에 있는 물들은 없어지죠. 그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요 물들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밑으로 물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식물이 먹을 물이 없잖아요. 그죠? 식물이 먹을 물이 어디 공간에 저장되느냐? 여기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있어야 물을 저장하고 물을 저장해야 식물체가 그 물을 먹는 거예요. 요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하나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봄에 우리나라 무조건 가뭄이 오죠. 봄 가뭄. 언제 와요? 고추 심어놓고 천물 따기 중간에 한 번. 봄 가뭄이 오는데 자연적으로 하루에 물은 2mm씩 줄어드는 거예요. 근데 땅 속에 들어있는 물은요, 한 30mm 정도 돼요. 그러면 며칠 비가 안 오면 물이 전혀 없는 거죠? 10일 이상, 그러니까 정확히는 15일 되면 물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일 이상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앞으로 뉴스를 유심히 들어보세요. 비 예보량이 10mm 이상일 때 기상 리포터가 얘기합니다. 가뭄이 해갈될 것 같습니다라는 기준이 10mm예요. 그죠? 20mm 정도는 와야, 그러니까 예보상에 20mm가 찍혀야 요번 비에 해갈됩니다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준은 아까 얘기한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면 되는데, 결국 열흘 이상 비가 안 오면 가뭄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래서 요때가 항상 가물죠. 요때. 봄 가뭄, 가을 가뭄. 작년엔 가을 가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작년에 가뭄이 아니었어요. 작년에 장마였어요. 장마.
그래서 올해 아마 과수 꽃눈이 아무래도 좀 충실하지 않을 것 때문에 걱정을 좀 많이들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서리까지 맞으면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상황 말씀을 드리고 교육 받으시면요 이런 얘기하죠. 300평에 30톤 물 주세요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면 10톤 주세요. 제일 좋은 건요 30톤 물탱크를 놓고 30톤 물을 받아서 30톤을 다 누우면 30톤이 되는데 그런 큰 물통 없고 직수로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내 관정, 내 직수에서 물이 얼마큼 나오는지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복잡한 표지만 수도꼭지를 딱 틀어요. 그 앞에다 뭘 갖다 놓냐면 20리터. 우리 약통이 20리터죠. 약통 등에 매는 거. 그런 거 한 통을 갖다 놓고 가득 차는 시간을 재는 거예요. 물을 탁 틀었는데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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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몇 초가 걸렸냐면 20초가 걸렸어요. 그러면 그 수도꼭지를 하루 종일 틀어놓으면 86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0톤의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집 수도꼭지를 재봤더니 20초가 걸렸어. 10톤의 물을 주래. 그러면 24시간에 80톤이 나왔죠. 그러면 8분의 1, 3, 8에 24. 3시간을 틀어놓으면 내 수도꼭다리에서 10톤이 나옵니다. 물량하는 거. 물통 갖다 놓고 똑딱똑딱. 그랬더니 우리 집은요 물이 졸졸졸졸 나와. 졸졸졸졸 나와. 그래서 똑딱똑딱 해봤더니 1분 만에 꽉 차요. 1분 만에. 그러면 그 수도꼭다리에서 하루 종일 물 틀어놔야 29톤 나오는 거예요. 29톤. 그래서 요거는 내 수도꼭다리에서 하루의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하고 계산해 볼 수 있는가. 토양 화학을 하면서 아마 이시가 높아서 물을 줘도 시드는 거에 대해 아마 설명을 들으셨을 건데 요게 이제 저희 그 음성 쪽에서는 수박하우스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농민들이나 교육 있을 때 항상 설명드리는 건데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왜 물이 있는데. 그래서 시들시들하면 어떡합니까? 제일 먼저 하는 거. 물을 주죠. 근데 또 시들시들합니다. 어떻게 해요? 또 물을 주죠. 왜 못 먹을까요? 왜 못 먹는데요? 그게 요거예요. 물은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갑니다. 요거는 이해되고 납득됩니까? 그죠? 높은 데서 낮은데, 많은 데서 적은데. 자, 이쪽을 볼게요. 파란 건 물이고요. 빨간 건 비료예요. 1구역하고요. 2구역하고요. 물이 어디가 더 많아요? 응? 1구역이? 1구역. 물이 많은 1구역이 더 많죠. 그죠? 그럼 물은 A로 이동합니다. 맞죠? 여기도 이해하고 납득, 동의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1구역에다가요. 비료를 싹 때려 놓습니다. 누가 이렇게 넣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또는 우리 음성의 수박 농가들이 비료를 싹 놉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1구역하고 2구역 중에 물이 어디가 더 많아요? 요번에 2구역이 많아지죠. 그죠? 그럼 물은 비방향으로 이동하게 돼 있죠. 요거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요게 토양이고요. 요게 우리 식물체예요. 잘 크고 있었죠. 물을 먹으면서. 잘 크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욕심에 비료를 싹 때려 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역전이 되죠. 물이 있죠. 분명히 땅속에 물이 있어요. 축축하게 있어요. 가면. 근데 어떻게 해요?
헬렐레 하니까 어떡합니까? 아, 물이 부족한가 봐. 그래, 물을 또 넣어요. 하지만 어때요? 작물체보다 땅속에 있는 물도 있겠지만 양분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비로 가서 우리가 심어놓은 작물체로 물이 들어가야 되는데 작물체에 있는 물이 빠져나가죠. 어머님도 아버님도 더 쉽게 김장할 때 배추를 소금물에 넣으면 배추에서 물이 나가요? 배추로 물이 들어와요? 배추에서 나가죠. 물이 나가죠. 그리고 뭐가 들어와요? 소금이 들어오잖아. 그래서 쌩쌩해져요?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식물이 시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도가 됐건 시설 재배지 내에서 물이 있는 데 가면 시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어떻게 해야 된대요? 물로 씻어내야 된대죠? 못 씻어내요. 어마어마한 물이 들어가야 되고요. 주변을 다 막고 물을 가득 채우고 빼고 가득 채우고 빼야 되는데 거의 못합니다. 못하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만들어주는 거. 요거 뭐예요? 주머니. 주머니가 뭐죠? 유기물. 유기물의 공급원은 뭐예요? 퇴비, 유박, 볏짚, 낙엽, 식물, 잔재물. 이것만 투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 아마 형 교수님이 할 것 같은데 안 하실 수도 있어요. 뭐냐? 이거 유기물 투입하라고 했더니 엉뚱한 짓을 하시는 겁니다. 엉뚱한 짓. 무슨 엉뚱한 걸 하냐면요. 퇴비의 투입 목적이 뭐죠? 퇴비의 투입 목적. 목적. 퇴비를 주는 이유. 양분. 공급. 이래서 망하는 거예요. 퇴비의 공급 목적이 뭐예요? 유기물. 퇴비의 목적은 유기물인데 퇴비를 공급하다 보니 양분이 딸려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퇴비는요? 뭘로 만들죠? 퇴비는 뭘로 만들어요? 응? 답 다 왔어요. 창피하실 거 없어요. 똥으로 만들어요. 똥. 그래서 유식한 말은 뭡니까? 아니요, 뭐요? 가축분. 가축분이랑 뭐랑 섞어요? 톱밥. 퇴비를 사러 갔더니요, 똥이 90%가 들었고요, 톱밥이 10% 들었습니다. 가축분이 10% 들었고요, 톱밥이 90% 들었어요. 1번, 2번 퇴비 중이 다 3,000원입니다. 3,000원이에요. 1번, 2번 중에 뭐 삽니까? 2번. 응? 2번. 퇴비의 목적이 양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삽니까? 이걸 산다고.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해볼게요. 여기 똥하고요, 톱밥이 똑같은 양 있어요. 뭐 싣고 갈 거예요? 톱밥? 두 개 다 싣고 가야지. 하나만 싣고 가려면. 톱밥. 근데 퇴비는 왜 1번을 가져가요? 이게 비쌀까요? 이게 비쌀까요? 1번. 원료값이. 이게 비싸잖아. 그래서 출발 자체를요, 퇴비의 목적은요, 유기물이에요. 그래서 퇴비를 선택을 할 때는요, 유기물이 많이 드는 걸 선택을 해주셔야 돼. 그런데 대부분 퇴비 냈다고 하면은 뭘 낸 거예요? 소똥 받아다가 낸 거. 그거는 소똥이에요. 소똥, 가축분. 퇴비가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퇴비로 부를 수 있으려면요, 얘하고 얘가 50대 50은 돼야
태비로 구분을 해서 태비라고 합니다. 되셨죠? 이게 태비예요. 아마 이거는 형 교수님도 안 하실 것 같은데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동이니까 과원 많죠? 태비 봄에예요, 가을에예요? 가을. 봄에 하면 잡혀가요? 유박은 봄에예요, 가을에예요? 가을에 하면 잡혀가요? 아니죠. 아까 얘기했죠? 태비와 유박은 기능이 요거죠. 근데 달라요. 뭐가 다르냐? 태비에 있는 주머니는 가죽 주머니. 좀 질깁니다. 질겨. 그런데 유박에 있는 주머니는 비닐 주머니예요. 어때? 좀 약해. 그러니까 가을에 유박을 주면 비닐 주머니가 어떻게 해요? 금방 찢어지는 거예요. 태비를 봄에 주면 주머니가 질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해 잘 안 찢어져.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전년도에 준 태비가, 그러니까 23년도 11월에 준 태비가 24년도에 다 없어지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게 25년에도 가고 26년도 가요. 또 24년 올 봄에 준 유박이 24년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된다고 없어지냐? 그건 아닌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태비는 오래 가고 유박은 짧게 가니까 되도록이면 길게 가는 건 좀 일찍 주고 짧게 가는 건 당년도 작기가 시작할 때 주는 게 좋겠다예요. 그래서 맨날 물어보는 거 그겁니다. 가을에 뿌려요? 봄에 뿌려요? 상관은 없지만 되도록이면 태비는 가을에, 그리고 유박은 되도록이면 봄에 가자. 다음에 처방서를 받고 태비와 유박을 뿌려야 되니까 태비는요 갖다 싸놓고 늦게 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유박은 사다가 바로 뿌려야 돼요. 태비에 쓰는 목적이 유기물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태비는 부숙을 시켜서 땅에 투입을 하는 거고요. 유박은 땅에 투입을 해서 부숙을 시키는 거예요. 유박과 태비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태비와 유박. 이거 다 유기물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저 지금 유기물. 태비와 유박의 가장 큰 차이점. 안 나와요. 쉽게 생각하세요. 태비와 유박의 가장 큰 차이점. 찢었어요. 아니요. 무서워요. 더 쉬워요. 부속이 되면 더 쉬워요. 김수가 들릴까 안 들릴까? 더 쉬워요. 가격이 다르죠. 쉽다고 했잖아요. 유기물이 들었어요. 얘네들은. 그죠? 그래서 태비는 유기물이요. 40에서 한 60까지도 봐도 돼요. 그리고 유박은 80에서 90까지 봐도 됩니다. 태비는요. 양분이요.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유박에는요. 양분이 7%가 들어있어야 돼요. 뭐가? N, P, K가. 그래서 대부분의 유박에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421, 511 거의 대부분 이래요. 그러면 태비에 양분이 진짜 없냐? 없을 수는 없죠. 양분이 왜 들어있어요? 똥 때문에 들어있다고요. 그런데 왜 저렇게, 이거는 이제 규격사항이에요. 규격사항. 왜 근데 이걸 안 정해 놓느냐? 어린 닭이 먹고 싼 똥하고
성게가 먹고 똥 쌍하고 어떤 똥이 독할까요? 어린 애들. 닭 안 키우고 그러셨어요? 어린 닭 사료하고요. 성게 닭 사료하고 뭐가 비싸요? 어린 닭 사료가 비싸요. 그렇다면 뭐예요? 어린 닭 사료가 고영양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닭이 먹고 사는 게 더 독해요. 닭하고 돼지하고 똥이 어떤 게 독할까요? 동물끼리도 다르고요.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에 따라 이 똥이 다 달라. 그래서 규정을 안 해놓지만 결국 먹고 산 똥이기 때문에 퇴비에는 이 정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양분은 몇 배 차이입니까? 몇 배 차이예요? 두세 배. 유기물은 몇 배 차이예요? 2배. 가격 몇 배 차이예요? 3배.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이래서. 그래서 퇴비는 땅속에 들어가서 유기물이 주 목적이고 유박은 유기물이 주 목적인데 식물체에서 기름을 짜고 남은 식물체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양분이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서 얘는 이 정도의 양분이 있어서 양분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 퇴비를 유기물 중심이 아니라 양분 중심으로 잘못 생각을 해서 나는 양분을 주고 나는 퇴비 엄청 많이 줬어. 나는 유기물 공급을 많이 했는데 왜 뭐가 문제야?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구분을 해 주셔라.